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인물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걸 전 교총회장과 김주홍 국악려 교수에 이어 오홍일 전 교육위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중도 성향 인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홍일 전 울산시 교육위원회 초대 부의장이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도 성향인 오 전 교육위원은 고 노우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계승하고 좋은 정책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치 중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가치가 살아있는 울산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저 오홍일은 진영 논리에 외면되더라도 오홍일이 추구하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4명의 인물이 교육감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보수 성향 인물로는 이성걸 전 울산 교총회장과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행복한 울산 교육 비전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울산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찾아달라는 요청이 많았었고요. 저 또한 울산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던져야 되겠다. 이 밖에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장과 박광일 전 폴리텍 대학 학장, 장평규 울산혁신연구소 대표 등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인물로는 국악열 울산대 명예교수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울산 교육의 미랄이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된다면 우리 진보 교육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용식 교육감 비서실장과 노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전 화진중학교 교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노교육감의 49제 종료 시점인 명절 전후로 후보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출신으로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기현 국회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32.5%로 1위를, 나경원 의원이 26.9%로 2위를 차지하며 김 의원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당심과 민심이 몰리고 있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포함한 전국 성인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올해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년간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며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2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하는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어제 울산대학교 내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센터는 울산대학교 공장형 실험동에 설치됐으며 자료관과 사진, 영상 촬영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10억 원을 센터 예산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디자인 상담과 홍보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제품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회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 공석이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회장에 단독 후보로 추천된 전영도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전영도 회장 내정자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상공회의소 18대 19대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22대 23대 부회장,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편 전 내정자는 2월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위원회 이사회를 거친 뒤 3월 초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의 소매 유통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쇼크 당시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관내 소매 유통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48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2분기 당시 전망 지수인 50보다도 낮았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기 전망 지수가 33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형마트 50, 편의점 53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매 유통업체들은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비 위축을 꼽았으며 인건비와 물류비 등의 비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이 뒤를 이었습니다. S-오일이 가동이 중단됐던 온산 공장의 일부 공정을 재개했습니다. S-오일은 지난해 5월 폭발 화재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온산 알킬레이션 2공장의 생산 라인을 지난 13일부터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이 재개된 분야의 매출액은 5,761억여 원으로 S-오일 전체 매출의 2.1%에 달합니다. 울산시가 2011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후 11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시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75%인 16만여 명으로 13.64%였던 1년 전보다 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인 지역을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인 지역은 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고령 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통시장은 5일장을 맞아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대목이지만 예년과 같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김두겸 울산시장과 구군청장들이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5일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장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싱싱한 생선과 나물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에 모두가 들뜬 마음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손님도 감소했는데다가 또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배로 뛰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햄 같은 것도 3번이나 올라가죠. 돈도 안 나요.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25만 4,500원이며 대형마트는 2.1% 오른 35만 9,74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생닭과 고사리, 약과와 육아 등이 많게는 25%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과 구군청장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5일간 장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마다 뭐 명절이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상인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대목 좀 많이 해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북구청장도 경기 침체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상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설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소방용품 품질의 성능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품 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의 형식적인 승인 또는 성능 인증 표시를 할 경우 승인과 인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해 제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승인이나 성능 인증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홍보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홍규 전 민주당 울산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에 홍보소통위원장에 임명됐고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는 온라인 소통창구 플랫폼 구축과 SNS 활용 교육 연수 등을 통해 소통 강화에 나섭니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민주당과 진보 개혁 세력을 지켜나가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조합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금품을 돌린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이사 A씨와 농협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돈을 받은 대의원 등 5명에게도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출마 당시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50만 원 돈다발 7개를 주며 아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6, 7개월에 걸쳐 횡령한 돈은 2억 1천만 원으로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로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횡령한 돈 전액을 모두 변제한 만큼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지난 2008년 첫 특구 지정을 받은 후 3번째 연장 지정을 받으면서 17년간 특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자 고시를 통해 장생포 고래특구를 다시 지정함으로써 고래특구는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과 5개 광고물, 도로법 규제에 대한 특례를 계속 받게 됩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기존의 다양한 특화 사업을 유지하며 미디어아트 빛의공원 운영, 철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평균 5.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 22개 전문대학 중에서 경쟁률 2위를 입학 정원이 500명 이상인 13개 중대형 전문대학 중에서는 경쟁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공별로는 화학공학과가 6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물리치료학과가 51.5대 1, 간호학부가 25.75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정시 모집 합격자는 오는 3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청에서 설 명절 위문품 전달식을 열고 온누리 상품권 4,250만 원어치를 기탁했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소외계층 850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53사단 등 자매결연부대 4곳에 위문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지역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32곳에 과일과 참기름 등 1,400만 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2023 웃음 가득해 사랑 나눔 릴레이를 통해 2천만 원 상당의 나눔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나눔 꾸러미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 동반성장몰 제품으로 구성했으며 장애인 보호시설 48개소와 쉼터 6개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